97회 이론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해서 물어봤네요. 자, 우리 회계상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이제 증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뭐가 있냐면 주문, 채용, 계약, 담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이 없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산이 줄어들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원가 500만 원의 마스크가 소실이 되다. 이거는 이제 상품이 없어졌죠. 줄어들었죠. 그래서 2번도 회계상 거래고요. 3번. 마스크 8만 장은 8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상품의 주문서를 메일로 발송하다. 이거는 주문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카드 대금 50만 원이 통장에서 이체되다. 이것도 자산이 줄어들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시고요. 2번. 다음의 계정 중 성격이 다른 것은 했습니다. 미숙은 뭘까요? 자산이죠. 선수금 부채고요. 차량 운반구 자산, 당좌예금 자산입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자산이고 2번은 선수금 부채이기 때문에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면 현금 있죠. 현금 안에는 통화가 있죠. 통화라는 건 지폐, 주화 등이고요. 그 다음에 통화, 대용 증권이 있습니다. 통화 대용 증권은 수표로 끝나는 것들, 그 다음에 무슨 환 들어가는 것들이 다 통화 대용 증권이죠. 그 다음에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당좌예금,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보통예금, 만기가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현금성 자산, 요 네 가지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당좌예금 들어가고요. 2번 통화대용 증권 여기 현금 안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우편환증은 여기 통화대용 증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현금이에요. 근데 4번에 보면 받으러움은 들어가는 데가 없죠.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총 수익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했습니다. 우리 재산법하고 이제 손익법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재산법이라고 하면 자본 갖고 단기 순손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 기초자본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기초자본 64만 원은 나왔고요. 그다음 이제 기말자본 구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기말자본은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시면 기말 자본이 나오죠. 그래서 120만 원에서 30만 원 빼니까 기말 자본은 9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90만 원에서 64만 원을 빼니까 얼마 나올까요? 당기순이익이 26만 원이 나오네요. 자, 이게 재산법이고요. 자, 손익법 이용해서 마저 구해볼게요. 자, 총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우리 위에서 당기순이익 구했죠. 26만 원. 그 다음에 총 비용도 주어졌어요. 10만 원. 그러면 총수익 얼마에서 10만원 뺐더니 당기순이익이 26만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총수익은 얼마일까요? 36만원 되겠죠.
그래서 36만원에서 10만원 빼니 당기순이익 26만원 나왔다.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한 예시 중 성격이 다른 것은 했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유형자산의 원상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요거 자산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뭐 엘리베이터 설치, 내용연수 연장,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을 위한 뭐 개조, 그다음에 뭔가를 향상시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 있어요. 수익적 지출은 우리가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색. 도색의 다른 말 우리 도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유지, 대체, 교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 건물의 피난시설의 설치, 얘는 자본적 지출이고요. 파손된 건물 유리의 교체, 얘는 수익적 지출. 건물의 엘리베이터의 설치, 자, 얘는 자본적 지출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를 변경을 하기 위한 개조, 얘도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5번에 성격이 다른 것은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했습니다. 자, 우리 매출액부터 한번 볼게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 총이익 나오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자, 판매비,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은 더해주시고, 영업 외 이제 비용을 빼시게 되면은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소득세 등을 빼시게 되면은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요거 외우셔야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여비 세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은 뭐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실, 그 다음에 기타의까지 해서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1번. 영업부 직원들의 야근 식대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뭘까요? 복리 후생비죠. 자, 복리 후생비는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고요. 2번.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배송비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뭘까요? 운반비죠. 운반비도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3번. 광고용 전단지 인쇄대금 3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주다. 얘는 뭘까요? 광고 선전비죠. 광고 선전비도 판매비와 관리비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자, 4번. 소망상세에게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이자를 줬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 이후에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의 분계 내용을 계정별 원장에 정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기를 할 때 상대 계정 과목을 써야 되죠. 자기 위치에서 날짜 쓰시고, 그 다음에 상대 계정 과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자기 금액을 적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접대비는 차변에 발생을 했죠. 그래서 틸 계정을 그려보면 이제 접대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위치가 지금 차변이에요. 차변. 자, 그 다음에 날짜 쓰시고 상대 계정 과목 쓰고 그 다음에 자기 금액 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 다음에 현금도 자기 위치가 지금 대변이에요. 대변. 자, 그 다음에 날짜는 12월 1일. 그 다음에 상대 계정 과목 접대비. 그 다음에 금액은 자기 금액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1번 현금 계정 나왔는데 이거 틀렸죠. 위치가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이 맞게 되어 있네요. 자기 위치 대변이고 상대 계정 과목 쓰고.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고요. 3번은 자기 위치는 맞았는데 접대비가 아니라 뭘까요? 현금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 4번은 위치가 틀렸네요.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거래의 8요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자기 자본 5천만 원을 대표자 명의의 통장에서 출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보면은 출자했으니까 자본금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예금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에서 1번은 맞고요. 자, 기계장치 7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여 구입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변의 기계장치 700만 원. 그 다음 대변에 이제 보통 예금 이제 700만 원 이렇게 나가겠네요. 자, 그래서 8번도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맞고요. 그 다음 3번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을 1년 만기로 차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급받다. 그래서 현금이 1억 원이 들어오고 1년 만기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 차입금 1억 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맞고요. 그 다음에 약소금 300만 원을 발행하여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급 어음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는 부채의 감소 지급어음 부채죠. 그래서 부채의 증가 이렇게 돼서 요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볼게요. 아래 설명에서 가로 안에 적절한 단어는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 원가 또는 매입 원가이다. 이것은 산출 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상품, 제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니까 뭐뿐이 없을까요? 매출 원가가 답이겠죠.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유형자산은 했습니다. 자,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기말자산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했습니다. 단, 부채 총액은 기초와 기말이 동일하며 주어진 자료만을 고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기초 자본과 기초 부채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기말 수익과 비용이 주어졌습니다. 자, 요것도 손익법과 재산법을 이용해서 구하실 거고요. 일단은 우리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수익하고 비용이 주어졌기 때문에 단기 순손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비용이 큽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제 비용에서 수익을 빼야겠죠.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빼니 단기 손실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총 비용 72만 원에서 수익 48만 원을 빼니 단기 순손실이 얼마가 나올까요? 24만 원이 발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에서 수익을 뺐더니 단기 순손실이고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재산법으로 했을 때 기초 자본이 큽니다. 그러면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을 빼니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제 기초 자본은 주어졌어요. 55만 원. 그 다음에 단기 순손실은 24만 원이 발생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기말 자본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기말 자본 55만 원에서 이제 24만 원 계산을 해 보니까 31만 원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기말 자산이죠. 자,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말 자본이더라. 자, 기말 부채는 아까 주어졌어요. 아까 기초와 기말이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기말 부채는 80만 원이고 지금 기말 자본 방금 구했죠. 31만 원. 자, 그래서 80만 원과 31만 원 이제 둘이 더하게 되니까 111만 원의 기말 자산이 나오더라.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갖는 비화폐성 자산과 관련한 개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자, 물리적 실체가 없고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갖다 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무형 자산이라고 하죠. 그럼 무형 자산에 해당되는 걸 찾아봅시다. 기계장치는 유형 자산이고요. 특허권이 무형 자산이죠. 급여는 비용이고요. 지급 임차료도 이제 비용입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3번.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대변에 상품 매출 계정으로 분개하였다. 이로 인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면 우리가 선수금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선수금은 계정이 부채죠. 근데 이것으로 하지 않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럼 부채로 이제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부채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질 테고 이제 수익으로 오히려 계상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커지겠죠.
자, 그러면 1번, 2번은 이제 자산과 자산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요. 3번, 4번 볼게요. 자, 부채가 과대 계상되고, 아니죠. 과소죠. 수익이 과대 계상된다. 요거 3번 틀렸고요. 4번에 보면 부채가 과소 계상되고, 수익이 과대 계상된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산부채 자본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으로 미래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맞고요. 2번 자본은 자산부채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 청구권이다. 요거 이제 문제에서 좀 자주 나왔습니다. 순자산 또는 소유주의 잔여 청구권. 요거 문제에서 많이 나왔고요. 2번은 맞습니다. 3번.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의 자원의 유입이 예상되는 의무다. 아니죠. 나중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얘는 유입이 아니라 유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이고요. 4번. 자, 복식부기를 적용 시 대차 평균의 원리가 사용된다. 자, 우리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면 차변 합계 금액과 그 다음에 대변 합계가 같은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면 이게 차변과 대변이 같기 때문에 이제 자기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에 일단 자산부채 자본의 개념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매출총이익이라고 하면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총이익이 나오죠. 자, 매출액이 지금 보면은 1억 원 있고요. 매출환이 150만원, 매출애누리 150만원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지금 빼야지 순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1억 원에서 지금 150만원, 150만원을 빼니 9,700만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급여하고 접대비는 상관없는 자료예요. 요거는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순매출액 9,700만원, 그 다음 매출원가 7천만원,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 매출총이익이 2,700만원 나온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